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김보람입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째 오르고는 있지만 1960선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 그 가운데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멈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장 장 막판에 하락으로 돌아섰던 코스닥은 오늘장 1% 정도로 낙폭이 더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지수는 5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엇갈리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모습,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연저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수혜주도 잠시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가 호재로 나오고 스페인의 구제 금융 신청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11시경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낮았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19일까지 열리는 EU 정상회의가 향후 우리 증시에 어떤 향방을 갈라놓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후 19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2시가 넘어서면서 조금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0.04% 상승 흐름으로 195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간의 매수 물량을 잘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현재 2,097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반전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은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장 초반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후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현재는 1.82% 급락세를 보이며 518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현재 866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지수 하락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연중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던 환율, 오늘도 레벨을 다소 낮춰 50전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저점 인식 속에서 하단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10전 내리면서 1105원 4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22%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요. 현재 133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 역시 약 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1%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0.59%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3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주당 3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과 신한지주가 눈에 띄는데요.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틀째 강세를 보였던 SK하이닉스 오늘은 0.43%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3% 이상 빠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6% 이상 빠지면서 19,2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눈에 띄는데요. 9%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또 루머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다음이 오버추어와 계약을 파기하고 자체 영업을 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ENM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시젠도 6%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와 포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정유주 주가가 3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3거래일 연속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5,0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GS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SO일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주 주가가 유럽 위기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965원에 거래 중입니다. 포털주들이 국감에서 불거진 여론조사와 여론 조작설과 또 저작권 침해 이슈 그리고 실적 우려와 외국계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다음이 9%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NHN도 4%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SK컴즈만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력 구매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 발표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누리텔레콤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옴니시스템도 3% 이상, PS텍과 CMEC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주가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로봇이 14% 상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유진로봇도 4%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계획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OCI의 지난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장중 OCI와 넥솔론이 나란히 신저가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현재 1% 이상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SFC 역시 5% 넘는 급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제주 신항공 관련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휘니스컴과 사무 EMC는 14%가 넘는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종합기술 역시 6% 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 테마주로 한동안 상한가 흐름을 이어가던 DI가 이틀째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한가를 나타내면서 3일 동안 하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8,0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관의 매수 속에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업종별 흐름도 이렇게 기관이 사는 업종별로 혼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 좀 코스닥 쪽에 좀 하락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쪽의 하락을 좀 멈추는 구간 그리고 코스닥 쪽에 상승을 좀 멈추는 구간, 이러한 구간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기관이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죠. 거의 모든 업종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쪽, 그리고 운수장비,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이죠. 이러한 쪽 매수를 하고 있고, 건설이라든가, 운수창고라든가, 거의 전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 보합권 정도의 그러한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매는 지금 오늘 한 650억 정도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부품 쪽,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쪽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유주에 대한 부분, 실적의 호조 기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유주에 대해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 쪽이 좀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3거래일 전부터 해서 그러한 조정의 일단 시그널이 좀 나타났었고, 그리고 전전일 이틀 전에도 그랬고 약간의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그러한 이유를 좀 보자면 가장 기존에 이제 강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자결제 관련주들 그러한 흐름들도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기존에 우리가 바카라 장세라고 했던 바이오라든가 카지노라든가 그리고 엔터 관련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 모바일 게임 이런 쪽도 다들 지금 오늘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표현을 하죠.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옥석 가리기가 전개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과연 거기에 걸맞게 수익성이 괜찮은 기업인가, 앞으로의 성장이 지속할 수 있는 기업인가, 3분기에 실적이 괜찮았다면 4분기에도 좋아질 종목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은 일단 만약에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라면 기존의 보유자들도 당연히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들은 여전히 뭐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그러한 조정 구간 이후에 실적을 확인한 상태에서 혹은 뭐 수급이 여전히 지속이 된다든가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그런 강했던 종목들을 또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이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형주의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업종이나 종목별로의 지금 흐름이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서 이러한 시장 코스피의 대형주의 그런 저가 매수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쪽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는데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엔터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적과 수급도 뒷받침되는 시장에 오게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뭐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네. 뭐 섬유의복이라든가 뭐 금융 쪽, 뭐 조선, 전기전자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 쪽, 이러한 뭐 업종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 이러한 진입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LG패션이라든가 베이지하우스라든가 한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좀 약간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의 돈의 또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또 깔려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금융주에 대한 부분, 바로 이제 미국, 유럽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러한 부분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국가 신용등급 상향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호적인 또 환경이 되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른 업종 같은 경우 조선이라든가 이런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 다 마찬가지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EU 정상회의에서의 뭐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그 신청 기대, 이 부분은 사실은 EU 정상회의에서 일단 그 의제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죠. 파악이 됐죠.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의제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존재하는, 아직 확실히 좀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러한 시장에 그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주들의 어떤 반등 속에서 일단은 반등이라는 좀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역시 이제 확실하지만 전기전자라든가 미국의 지금 경기 지표가 좀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스페인 뭐 신용등급 사실 또 유지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해서 전기전자 쪽의 흐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설 이런 부분도 밑에 미국의 이제 주택 지표 호조 부분이 좀 나타났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차적으로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구간인 거죠. 스페인 신용등급 유지가 됐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해외에서의 어떤 이슈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이제 뭐 예측은 어느 정도 좀 확률적으로 예측은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스페인의 국채금리를 확인한다든가 현재 우리 시장의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인한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그러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에서 이런 대형주들의 좀 반등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대형주들의 그런 섹터에 접근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났다면 일부는 또 차익 실현해서 단기적인 그러한 좀 짧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해소돼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대선이라는 또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다음 달에 우리 또 시장 뭐 10월 말부터 계속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게 하나하나 해소돼 간다면 결국에는 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Q3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러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서히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긴 시각에서 보자면 여전히 그러한 대형주 말씀드리는 IT라든가 현재 상태에서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 가장 좀 안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LG화학이랑 이런 주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 가장 뭐 좀 안정적이죠. 변동성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할 때는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그래서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질 만한 종목을 좀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LG화학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현재 지금 또 주가가 많이 싼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매수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외국인들은 이러한 종목들을 좀 사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전일 미국의 배터리 전문 업체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죠. A123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까지 좀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좀 호조가 되고 있고 동사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어떤 제품의 다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충분히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의 지금 GDP 3분기 GDP 성장률 발표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7.4% 전분기 대비해서 0.2%포인트가 하락한 이러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 불황에 대한 기대감, 정권 교체를 통한 그러한 본격적인 경기 불황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화학에 대한 어떤 수요의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화학업종에 대한 종목 접근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목으로는 이제 IT 쪽에서의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앞으로 그 IT 쪽에 뭐 연말에 뭐 소비 부분 이런 단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3분기 실적도 좀 예상치에 부합될 거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성장성 부분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태블릿 PC의 계속 확대 부분을 봤을 때 폴리머 전지 출하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계속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개념에서 대한항공이라는 이러한 종목들도 뭐 좀 접근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유류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또 외화 부채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제 평가 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직접적으로 이런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환율의 직접적인 수익성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3분기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3분기 호실적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화물 부분이 사실은 대한항공이 좀 최근에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내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행객의 증가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환율 부분도 국내 여행객 같은 경우는 환율에 상당히 좀 민감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또 여행객들 같은 경우는 좀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 원화가 강세되는 구간에서는 동사에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환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제가 이제 최선호로 좀 말씀드리는 쪽은 IT 바로 부품 쪽이죠. 최근에 이제 윈도우 A 출시 부분으로 해서 터치패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가 올해 현재 8% 수준인 태블릿 PC 이런 시장 점유율을 2004년까지 해서 30%까지 늘리겠다는 이러한 전략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이러한 부분은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가질 섹터를 종목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그리고 멜파스를 말씀드리는 건 IT 부품, 스마트폰 관련, 태블릿 PC 관련 그런 쪽의 부품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전자결제 쪽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이 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기업들, 앞으로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찾아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한다면 가담을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또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저하게 좀 실적을 기반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동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예, 오늘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 고점 대비 지금 25% 이상 하락하다가 PDI 지수가 좀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뉴스화되었고 그런 이후로 주가가 좀 양일간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 BDI 지수의 특징은 변동성이 아주 크다는 점인데요. 50% 가까이 급등은 했지만 BDI 지수가 7월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현 상태가 15%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요점은 BDI 지수 상승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환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운업계에서는 환율 상승 시 수혜를 보는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해운업은 해외 운송이 대부분이라서 달러화로 결산하기 때문에 항공업과는 반대로 환율 수혜가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즉 현재 환율 하락 추세가 한진해운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또한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현대상선이 이틀 전에 좀 부채 부담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 점 또한 한진해운에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좀 보아집니다. 제가 보기에 근래 상승하는 것은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오르는 것이 조금 가장 적절한 듯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기보다는 그냥 과대낙폭에 따른 단기 차익 매매로 접근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져서 매수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매매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환율 하락 수혜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환율 상승 수혜주로 한진해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되 매수 가격은 13,500원,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부산지점 오늘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추천 종목은 라오스 자동차 유통 1위 업체인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예. 먼저 라오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성장 의지와 자원 분야 잠재력으로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8% 초반대가 유지되고 있고 향후 수년간 역시 이 수준을 지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거시 경제 지표 건전성 또한 높아서 외국 자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코라오 홀딩스는 1997년 설립된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으로서 자동차 판매 네트워크가 330개 이상으로 전국 유통망을 가진 회사는 라오스에서 코라오 홀딩스가 유일한 업체이고요. 그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의 80%가 자동차 부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라오스의 현재 자동차 보급률이 3%에 불과하고 도로 확충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자동차 보급률은 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지금 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딜러는 코라오 홀딩스가 지금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에 힘입어서 매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역시 매출이 2,800억, 영업이익이 370억 이렇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차 판매에 좀 주력을 두면서 판매 대수당 매출 또한 상승하고 있고요. 사업 확대 측면에서 건설 중장비 관련해서 현대중공업과 계약 추진 중에 있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전기전자, 가구 등으로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얀마, 캄보디아 시장으로 진출할 예정인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인접 국가인 만큼 라오스와 유사한 부분이 좀 많으면서도 인구는 라오스의 2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성장성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된 종목이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좀 걱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모건스탠리에서 동사의 지분율을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성장성이 높음에도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은 투자자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올해 상승률이 한 160% 정도 됩니다. 아주 좀 견조하게 정배열로 오르면서도 급등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배열로 오르는데 올해 최고로 많이 오른 게 종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되고요. 그런데 최근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좀 잘 견디다가 오늘에서야 지금 한 4% 정도 빠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 가격인 21,000원 수준으로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25,000원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목표가가 좀 오더라도 분할 매도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지금 2만원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2만원이고 그리고 좀 최근 코스닥 하락 추세를 반영해서 좀 약간 빠진다 싶으면 좀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2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지점의 이상경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뉴스입니다. 중국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7.4%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 성장률 7.6%보다 떨어진 것이며 시장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2010년 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규모가 전월보다 15% 급증한 87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건축 허가도 11.6% 늘어난 89만 4천 건을 나타내며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모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푸어스가 스페인 2개 도시와 5개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S&P는 17일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의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 마이너스로 낮췄으며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정부인 안달루시아, 아라곤, 갈라시아, 마드리드의 신용등급을 모두 BBB 마이너스로 조정했습니다. BBB 마이너스는 특이 등급 한 단계 위이며 이들 도시의 등급 전망은 모두 부정적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에 중국이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요. 성장률이 7.4%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수치가 7.6%로 발표된 이후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라는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진 만큼 그 3분기 성장률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3분기 GDP 성장률을 7.4%로 발표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전분기 7.6%에서 하락하여 7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초 이후 가장 긴 하락세입니다. 중국이 2012년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3분기를 바닥으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에 큰 위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의 위치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과 기대감이 작용했지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의 우려 속에서 중국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3분기 GDP 수치에 안도하더라도 중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 강력한 대책의 공백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 자생적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인내심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중국의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말씀하셨던 대로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정권 교체 이후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화학, 정유 등 관련 업종들의 전망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추가 질문 가능할까요? 네, 지금 중국이 그 경기 정권 교체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안정적인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 경제 자체가 버블이라든가 부동산 버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게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중국이 그 다시 반등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화학주나 뭐 조선주 같은 그 주식들이 지금 현재 좀 반등은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바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을 지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재를 나타내면서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슬슬 QE3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 경제 지표의 호재가 증시를 견인하는 흐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실물 경제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경기가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 실적 회복이라는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발표될 소비 심리 지표와 제조업 지수, 주택 관련 지표들의 순차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경기 부양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재정 절벽이
실적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3자 양적 완화가 실물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4개월 만에 EU 정상회담도 개최되는데요. 국내 증시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번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이 은행 동맹에 관한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서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은행 동맹이 최대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은행 동맹의 핵심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유럽 은행 감독의 정권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빨리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독일은 속도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EU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은행 동맹이 최대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스페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어떻게 윤곽을 드러낼지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금융권의 구제금융은 신청은 했지만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지연되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 S&P에서는 스페인 5개 지방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정이 어려운 스페인의 입장에서 구제금융 신청이 늦어질수록 신용 등급 강등과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 지방선거가 걸림돌인데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유럽 문제도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형주가 움직이는데요. 이제 진짜 대형주를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나친 대형주 회피 구도가 조금씩은 이제 벗어나지고 있다, 탈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움직였던 일부 대형주까지 상승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지나친 중소형주 패턴에서 대형주가 조금씩 움직여지면서 키 맞추기가 잘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지수의 플러스 폭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전체적인 시장의 체력을 조금 보강해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형주가 3분기 어닝 기대감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소형주 모멘텀까지 상대에 비교해봤을 때 중소형주는 꺼지고 대형주가 부활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나 대형주로 구분하는 구도에서 탈피해서 좋은 주식들이 올라가고 또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기관의 수급이 유지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기관에 의한 하반기 경직성이 확보되고 있는 증시라는 판단인데요. 대형주들이 지나친 낙폭을 근거로 해서 기관 자금들은 저가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코스피는 2,000포인트 정도로 터치를 위한 시도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2,000포인트를 만약에 터치한다고 해도 손실을 만회하는 수준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대형주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투자자 손실 복구는 쉽지 않을 거고 일정 정도만 완화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약화시켜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글로벌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워낙 강세 추이까지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상단이
두껍게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미국과 한국의 선거 불확실성이 아직은 그 그늘이 짙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뭐 한쪽으로 뭐 대형주는 간다 또는 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은 간다 이런 기타기보다는 조금씩은 2,000포인트 터치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질적인 체력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투자 매수들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한 이후 이달 들어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국인 포지션을 현물과 파생으로 나눠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현물 포지션은 7월 25일 이후에 시장의 반등을 감안했을 때 2,000포인트 전후로는 그동안 현물 순매도를 꾸준히 해왔지만 아직 바닥권 매수했던 물량들의 상당량을 아직 홀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지수가 2,000포인트에 가까워질 때마다 꾸준히 비중을 줄여 나가고는 있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매도 비중을 확대하고는 않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또 파생 포지션을 보시면은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하락 해지 포지션이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최근에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에서 선물 매도를 늘렸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시장 하락을 염두에 두면서 현물 포지션과의 상관관계를 좀 중립적 수준으로 해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다기보다는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있을 때 기관이 덩달아서 같이 매도를 하면 국내 시장 하락폭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외국인이 소폭 매도로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때 오히려 기관이 매수를 하면 적당한 완충 역할을 했던 적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순매수를 늘펴주기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플러스 나고 있다. 즉 기관의 포지션이 종합주가지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향 경제지표의 양호한 결과치를 감안해 보면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포지션 변화는 아니다. 즉 결국 시장은 종목별 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엿새째 내려서 계속 연저점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100원도 이탈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 종목도 몇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환율에 대한 연중 최저점 수준, 이에 대한 전망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다른 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포지션을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서 증시 상승이 막힐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영역이다라고 영향력을 보셔야 됩니다. 즉 원달러 환율의 강세 현상에 대해서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가뜩이나 원화 강세 추세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수요 위축과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로 터닝되면 외국인들이 한국물 이퀴티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 및 순매도를 상당히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강세를 좀 우려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해서 좀 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부가 원화 강세를 방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즉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의 정책적인 경기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물가 인상 요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으로 원화 환율 강세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연말까지는 1,100원 전후의 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의지가 원화 환율의 강세 방치라고 가정해 본다면 연말까지는 1,100원 전후가 조금 더 바람직한 가격대가 될 것 같고요. 현 수준보다 인플레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면 그때나 원화 강세 추이가 꺾일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은 원화 약세를 미리 전망하기는 힘드실 거고요. 원화 강세 추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 급등과의 인플레이의 변동성과 연관한 정부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마감 전략으로는 그냥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투자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즉 나눠야 될 부분이 대형주, 중소형주가 아니라 실적주와 비실적주, 그리고 성장주와 비성장주, 실질적으로 시장에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대형주는 모멘텀이 있고 중소형주는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실적주가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비실적주는 모멘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시장 전략을 나눠서 보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급등주 중에 관심 종목은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들 계속 관심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CJ 시푸드라든지 KG 케미칼, 이런 종목들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로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지금 겨울철 날씨 굉장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동 나비엔 같은 종목들, 그리고
내수 관련 모멘텀 있는 종목들, 뭐 현대 HM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내수 관련 식음료 관련주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이에 코스닥 낙폭이 더 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확대되면서 2% 넘게 내리고 있는데요. 지수는 515포인트네요. 네, 우선 먼저 코스닥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장 급락세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2.4%대의 급락세 보이면서 그동안 이 거래소 대비해서 강세 흐름 보였던 점이 지금은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 들어서 계속적으로 거래소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그런 모습 속에서 투자 심리가 약간의 투매 형태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은 사주고 있지만은 기관, 특히나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역시나 지금 시점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만이 사주고 있는 장세 속에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논하기에는 역시나 아직은 이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른 것이 아니고 약간은 테마주 성격이 짙은 그런 업종과 종목 쪽에 빠른 반등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종목들로 하여금 이제는 과열 양상이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종목들 급락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은 지금 시점 역시나 코스닥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나마 지금 거래소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조선업종 현대중공업이 3%대, 대우조선해양 5%,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3.7%대, 그리고 건설업종이 대우건설 2.9%, 삼성엔지니어링이 2.3%, 그리고 현대건설이 2.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업종도 부품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2.1%대, 그리고 만도가 3.4%, 현대 위아가 1.1%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현대차가 0.2%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역시나 부품주 중심으로 상승 탄력도만 현재 나온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2.2%대 그리고 1%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약간 혼조 양상 보이고 있고, 항공업종 역시나 지금 워낙 강세 수혜 업종으로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대한항공이 0.3%, 아시아나항공이 0.2%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호재성 재료가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2% 넘게 급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로 관심을 돌려야 하는 것이 대외 분위기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시장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일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는 이제는 차익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대선 관련된 테마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과열 속에서 급등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 좀 시장이 약간은 좀 이제는 좀 과열 양상이 좀 식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으로 특히나 EU 정상회의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대형주 중심 장세, 약간은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 반등폭은 대형주 중심 장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낙폭 과대 업종 중에 어떤 업종에 단기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낙폭 과대 업종이 대형주 중에 많았잖아요. 네, 저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낙폭 과대 업종군들 빠르게 반등폭 보이고 있지만은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업종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 업종 역시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패션 업종도 지금 그러한 낙폭 과대 업종 약간은 투자 심리가 소외되는 모습 속에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의 흐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좀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들 관련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말씀드리는데, 낙폭과대 업종이라고 해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 수급적으로 그리고 하반기 있어서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차군단 시장을 이끌 수는 있겠지만은 제한된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업종이라고 해서 전차군단을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고 약간은 논의가 안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도 약간은 좀 하락폭이 깊었던 종목 쪽으로 그리고 업종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저는 패션 업종 중에서 한 예. 종목 역시나 한섬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갖고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패션 업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패션 업종에 대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지금 현주가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충분히 29,000원대까지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보시는 투자 전략으로서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섬을 받아봤는데요. 심규현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총 담긴 종목은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명과학, 한국전력까지 5종목입니다. 수익률 살펴볼까요? 네, 모두 수익 중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LG생명과학만이 소폭 손실 중인데요. 이 가운데 LG생명과학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량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네, 우선 추세가 약간 좀 꺾였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선은 1%대 손실이지만 우선은 이제는 좀 자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워낙 그동안 좀 과열형상 보였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지금 시점 시장에서 과열된 종목은 좀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확인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종목 수는 같습니다. 한섬까지 5종목 담겼는데요. 한번 지금 수익률 현황과 전략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14% 벌써 목표가 상향됐습니다. 모두투어는 6% 수익 중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0.5% 정도 손실 중, 한국전력은 4% 수익 중입니다. 오늘 담은 한섬 기대되시죠? 목표 가격 29,000원, 손절 가격 26,000원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큰 수익률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고지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10월 20일에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향후 장세 전망과 그리고 급등 기대 소형주 꼽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